지금 시간 9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고 왔던 거는 삼성 전기였죠. 이거를 들고 왔고, 그런데 NST에서 이렇게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들고 왔던 거, 예측으로 샀던 거는 이제 대응해줄 건 대응을 해줬어요. 그리고 장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이 고점을 돌파를 해버리죠, 지금. 어제 고점을. 여기서 이제 다시 0.25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리고 이때 보면서 매매를 했던 거는 일단 SK증권이었어요. 그리고 NH투자증권도 일단 너무 같이 봤었던 거고, 그런데 VI를 바로 들어갔죠.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VI를 들어갔다가 이제 상위 VI 풀리면서 이제 바로 터졌다가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여기서 일단 매도를 쳤습니다. 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건 일단 SK증권하고 이쪽 증권주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로 하락을 하고, 그래서 일단 보면서 좀 매도를 쳤습니다.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버틴 거고, 일단 전량 매도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매매한 걸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어제 이제 예측으로 들고 왔었죠.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고, 이건 이제 예측 물량이었고,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측 물량을 하루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 사진 않았어요. NXT 프리장에서 대응을 해줬습니다. 줄여주고, 좀 더 시작할 때도 좀 줄여주고, 그런데 이제 바로 돌파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찍은 거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끝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이거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한 흐름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응을 해주는 건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시 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흔들어주는 뭔가가 나왔다라면, 비중을 여기서 예측을 다시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대응을 해주고 팔고 팔았는데 바로 슈팅이 나오니까 그냥 다시 산 거죠. 고점 돌파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는 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기는 뭐 이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본 건 아니었고, 제가 봤다 어제 예측을 하고 종가 베팅을 했던 건 이제 이걸 노렸던 거죠. 근데 NST장에서 좀 흔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을 해줄 건 해주고, 돌파할 때는 다시 사고, 그리고 전량 매도 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을 다시 봐야겠죠. 뭐 SK 이터넥스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얘도 뭐 얘도 일단 잘 모르겠네요. 일단 지켜보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뭐 오전에 뭔가를 더 매매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그런 관점대로 저는 일단 매매를 했고, 삼성전기에서 일단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스캘핑으로 뭔가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뭐 좋은 종목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걸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일단 올라가고 있네요. 그 흥구석유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 지수가 올라오는데 흥구석유가 지금 좀 밀어붙이는 모습이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 보면서 다시 좀 시장을 보면서 좀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삼성전기를 보면은 제가 여기서 예측 물량을 이제 매도를 쳤잖아요. 여기서도 치고 여기서도 치고, 근데 여기서 쳤던 거는 이제 이대로 쭉 빠지는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물량을 줄인 거고요. 그리고 더 빠졌으면은 계속 줄였을 겁니다. 아예 전량 매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팔리고 이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다시 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 시초가에서 여기서 제가 이제 팔았던 이유가 뭐냐면 SK증권이 다시 점상을 갔죠. 그런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물량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SK증권이 만약에 간다라면 이 삼성전기가 일단은 못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빠뜨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SK증권하고 다수의 그 증권주들이 이제 VI를 들어갔죠. 그런데 얘가 바로 쏴버립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이것만 좀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2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신고가를 넘었어요. 신고가를 어제 넘어주고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결국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흥구석유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란하고 또 관련해서 뭔가 지금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제 그냥 상승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아 보여요. 지금 지수도 상승하고 어쨌든 뭐 악재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고 이런 모습은 좋긴 하는데, 또 떨어지고 있고 또 흥구석유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우리는 또 이미 갭상승을 좀 많이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고가고 또 지수도
그런데 또 그 대외적으로 악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큰 거래 대금을 동반해가지고 신고가 위에서 지금 양봉을 하나 길게 뽑았는데 이제 고가가 뭐 6% 되겠죠. 6, 7%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뭔가 주도주를 하고 오늘 엄청난 상승을 한다. 이게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하겠어요. 보성 파워텍도 올라오고 한전산업도 올라오고 이러고는 있지만 이게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재료 이런 거는 어제 있었으니까요. 어제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굳이 오늘 이걸 올린다.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정형화나 이런 걸 시키면 안 되고 그냥 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수 흐름 이런 걸 생각을 하고 흥구석유나 지금 이런 게 좀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WTI 뭐 이런 유가 이런 것도 지금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근데 하필 이런 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런 대형 종목을 대형주를 지금 60조가 넘는 대형주를 지금 움직인다.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어쨌든 돈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하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일단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도 넘었어요. 그리고 보성 파워텍은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대금도 4천억이 넘게 터졌고 우리 기술도 이제 5,900억 터졌고 대금이 많이 터졌죠. 그래서 지금 이 테마가 오늘 좀 좋을 거라는 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가도 오르고 있고 그렇지만 일단 지수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대형주가 지금 67조나 되잖아요. 이런 종목이 뭔가 돈을 크게 써가지고 이 고점을 넘겨서 뭔가 큰 거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대형주에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저 이란과 미국이 뭔가 크게 더 뭔가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력 입장에서도 큰 돈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보성 파워텍 정도 되는 종목이라면 뭐 상한가를 보내고 뭔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되는 종목이 큰 돈이 들어가고 뭔가 큰 상승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매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뭐 단타를 치는 거는 괜찮지 않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능하죠. 단타를 치는 거는. 그런데 이런 투자 에너빌리티 정도 되는 종목이 어쨌든 따지고 보면 이게 대장이어야만 하거든요.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얘가 못 가면 얘네들도 못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종목이 결국 이 고점을 넘어서 갈 수 없다라면 얘네들도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혹시라도 떨어진다라면 얘네들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리상. 그래서 얘네들을 또 매매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스캘핑 관점으로 나는 이런 거 관점은 그냥 안 따지고 나는 지금 그냥 단타로 먹겠어라고 해서 들어간다라면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게 맞죠. 여기서 어떻게든 스캘핑으로 매매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스캘퍼가 아니라면 이 정도 관점 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보성 파워텍이나 우리기술, 한전산업을 매매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거를 매매를 한다라면 사실 좀 주식에서 비중 베팅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매매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제 생각이 있고 그리고 각자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과연 얘네들이 매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그런 생각대로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라면 자신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이 없다면 사실 어디서도 다 매매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매매하지 않고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킨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올라온 거 빅텍하고 퍼스텍, 한일단조 얘네들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는 일단 뭐 전쟁이나 이런 게 났을 때 이런 종목들이 세게 올라오기 때문에 뭐 해지 테마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그런 식으로 딱 픽스시켜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지금 올라온 이유가 이 대통령이 미래전 대비 못하면 자주국방 없다, 뭐 첨단 무기 전폭적 투자, 뭐 이런 뉴스로 지금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쟁하고 상관이 없죠. 지금은 그런 어떤 해지 테마 이런 걸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그런 뉴스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라면 계속 돈이 들어오고 계속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죠.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주말 중에 뭔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고 그런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얘네들이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때는 해지 테마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지 테마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라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란하고 미국이 혹시라도 전쟁을 한다라면 얘가 그때 올라온다라면 이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도주가 할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흥구석유 정도가 일단은 해지 테마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니까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종목을 뭔가 정해놓으면 안 되고요. 흥구석유도 해지 테마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뭔가 정해놓으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얘가 올라오고 갑자기 돈이 들어오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얘를 해지 테마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